2025년 7월 미국 상원을 통과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OBBBA, 이 법안으로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율이 기존 25%에서 무려 35%로 상향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수혜 기업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기업은 이미 미국에서 수십조 원 규모의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는데요. 특히 삼성은 텍사스 테일러시에, SK하이닉스는 반도체 후공정과 R&D 투자를 미국에서 확대 중에 있습니다. 이번 세액공제 혜택으로 투자비 회수 기간이 빨라지고 현지 경쟁력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법안에는 반도체 공장 건설 보조금 390억 달러, 대출 750억 달러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삼성과 하이닉스는 여기에 모두 이름을 올린 상태입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그리고 AI 수요 급증 속에서 반도체는 국가 안보의 핵심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과 SK하이닉스를 다시 주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법이 바뀌고 돈의 흐름도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구입니다. 자, 제가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OBBBA 법안이 미국 상원을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율이 기존에 몇 퍼센트였습니까? 25%였죠. 자, 그런데 이 법안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무려 10%가 오른 35%의 세액 공제율이 상향이 되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법안으로 인해서 이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정말 큰 수혜를 지금 볼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법안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하나 지켜봐야 되는 지표가 있습니다. 이 지표까지 보신다라고 했을 때는 제가 지금 이렇게 써놨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놓치지 말자. 자, 이 지표까지 보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께서는 절대로 지금 현재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놓치지 않으실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봐야 되는 지표가 뭐냐면요. 바로 반도체 월간 수출액 추이, 그리고 메모리, D램, 그리고 MCP, 요 수출액 추이의 지표인데요. 제가 하나하나씩 여러분들께서 이해가 쉽도록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볼 요 수출액 추이는 반도체입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반도체 월간 수출액 추이를 보신다라고 했을 때 2023년 하반기부터 급격하게 반도체 수출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3년도 6월이 요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 하반기라고 했을 때는 요 부분이 되겠죠. 자, 근데 옆에를 보시게 된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 반도체 월간 수출액 추이 자체가 22년도 하반기 때는요, 상당히 급격하게 하락하는 것을 요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요 그래프만 보시더라도 딱 보이실 텐데 22년도 하반기 때는 반도체 월간 수출액 차이가 상당히 급격하게 이렇게 하락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23년도 6월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반도체 수출액 추이 자체가 늘어났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2024년, 자, 보시면 2024년 중후반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뭐 2분기 그 후반기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24년도 중후반부터요 25년도 상반기까지 이 반도체 월간 수출액 추이가 역대 최고 수준의 수출을 달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반도체 월간 수출액 추이를 보면서 느끼는 부분은 뭐냐라고 했을 때요, 반도체 산업이 코로나 이후에 불황을 겪었습니다. 자, 코로나 때는 밖에 안 나가니까 반도체가 어떻게 됩니까? 반도체 자체가 화라선처럼 활활 이렇게 탔습니다. 요때가 코로나 시즌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깨끗한 화면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코로나 때는 밖에 못 나가니까 반도체 자체가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집 밖으로 나가면서요, 이 반도체 자체도 불황을 겪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22년도 이제 하반기부터 급격하게 반도체 수출이 줄어드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목격을 할 수가 있겠다. 그런데 얘네가 이 불황 자체가 어떻게 됐냐? 완전히 이제는 회복을 했죠.
이 사이클 여기 자체를 넘어서면서 완전히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는 반도체가 슈퍼 사이클 진입을 확실히 갈 수가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요렇게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메모리로 좀 오신다라고 했을 때 반도체 요게 있죠. 이 반도체 전체와 상당히 메모리가 유사한 흐름을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이 메모리 자체는 사실 반도체 자체에서는 이 코로나 이후에 불황이 왔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 요 정도 선까지는 지켜줬거든요. 자, 그런데 보시면 메모리 자체는 사실 반도체보다 더욱더 박살이 났던 이 하드웨어다.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메모리 자체에서도 23년 중반 이후부터 여기겠죠, 사실. 여기 중반이 여기니까 자, 깨끗하게 보여드리면 23년도 6월이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이 가파르게 상당히 메모리도 수출 자체가 가파르게 증가한 모습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는 대목이고 25년도 초에도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전반기가 끝났죠. 지금 7월이기 때문에 전반기가 끝나고 이제 후반기로 우리가 들어선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25년도 초에도 그리고 중반기 이제 초반 요 초반에도 여전히 메모리 자체는 고수준의 수출을 유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요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되는 부분이 요 YOY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얼마나 또 증가를 했냐 요건데 YOY가 이 YOY 증가율 자체도 24년도 후반이죠. 여기 후반 후에 자 여기서 23년도 중반에서 중반 지나고 나서 보시면 이 빨간 선 보이시죠? 여기서 급격하게 이제 수출 자체가 쭉 펌핑이 됐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쌍고를 한번 만들어주고 쌍고를 요렇게 만들어놔주고 다시금 YOY 자체가 어떻게 되냐? 요렇게 둔화가 됐어요. 그쵸? 둔화되는 흐름을 보여줬는데 현재는 다시금 요렇게 재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메모리 월간 수출액 추이를 우리가 보면서 느끼는 점은 뭐냐면요. 메모리 수요 회복도 확실히 반도체처럼 같이 이렇게 나타내줬고 가격 상승이랑 수요 증가도 함께 좀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이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요 그래프 하나를 보면서 좀 느낄 수가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세 번째 같은 경우 요 디램으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디램으로 오신다라고 했을 때 디램 같은 경우에는 22년도 하반기까지 부진했습니다. 자, 22년도 하반기가 어디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22년도 6월. 그러면 하반기 자체가 여기까지가 이제 하반기겠죠. 그러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막대 그래프 자체가 급격하게 그냥 쭉쭉쭉 어떻게 되냐? 감소를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이 디램 쪽에서 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 23년도 초부터 어떻게 되냐? 야금야금 반등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면서 24년도에서 25년에는 수출액 자체가 이 디램 수출액 자체가 얼마까지 도달을 했었냐면은 5천만 달러 수준까지도 이 디램의 수출액 자체가 도달을 해줬습니다. 자, 그런데 확실히 불황 때는 똑같죠. 반도체도 그렇고 지금 메모리도 그렇고 디램도 그렇고 이 코로나 이후에 불황 때 이 얘네들이 돈을 못 번 이유가 이미 이 그래프 자체에서도 보여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는 대목인데 사실 이 불황이 지금 지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이 디램 같은 경우에도 23년도 하반기 여기죠.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24년도 중반기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25년도 지금 6월달 기준으로 거의 최고치를 찍었어요. 디램의 수출 그래프 자체가 지금 최고치를 찍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자, 그러면 디램은 왜 이렇게 지금 수출 자체가 많이 됐냐라고 했을 때는 여기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AI랑 서버, AI 서버 그리고 뭐냐 스마트폰 얘네들 업황이 지금 회복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왜? 디램의 수요가 강하게 반등하는 것을 지금 이 그래프를 통해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AI 서버 스마트폰에서 지금 요 디램을 강력하게 지금 많이 요청을 하고 있구나.
요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MCP 쪽으로 한번 가보신다라고 했을 때, 자, MCP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 MCP를 정말 간단하게 좀 제가 말씀을 드리면, MCP라는 것은 여러 메모리 칩, 자, 이게 이 네모난 게 칩입니다, 여러분들. 칩이 이 여러 메모리 칩을 하나로 패키징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 네 가지 칩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는데 이 네 개의 칩을 하나로 패키징한 제품을 우리는 MCP라고 부른다.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MCP 그래프를 한번 보시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상 이 D램보다요. 이 D램보다 이 막대 그래프의 회복 속도가 사실 좀 느립니다. 늦게 회복을 해줬어요. 이 MCP 자체가. 그런데 24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여기서부터입니다. 자, 제가 네모 박스를 좀 쳐드리면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부터 25년까지 이 MCP의 수출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요렇게 볼 수가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YOY 수치 같은 경우에도요. 빨간 선입니다. 요 빨간 선. 요거 있죠. 요게 YOY 수치인데, 요 YOY 수치 같은 경우에도 24년도 중반에 보시면 100% 이상 급등을 했어요. 이 수치 자체가 100% 이상 급등을 해줬다가 이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고점 찍고 나서 이후에 점진적으로 이 MCP의 YOY가 안정화를 이뤄주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MCP 그래프 하나만 놓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요. 스마트폰, 그리고 IoT, 그리고 모바일, 그러니까 뭐 스마트폰이나 IoT 같은 얘네 모바일 기기용 수요 증가와 함께 이 MCP가 뒤늦게 지금 수혜를 받고 있구나. 요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대목이에요. 자, 그래서 종합적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 뭐 전부 뭐 반도체 메모리, D램, MCP 얘네 같은 경우에는 23년도 중반 이후에 23년도 6월 이후에 요거를 기점으로 이 반도체 메모리, D램, MCP 모두 명확한 턴어라운드가 지금 나타나줬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가 24년도 하반기, 24년도 하반기에서 25년도 상반기 모든 품목에서 수출액이랑 YOY 성장률이 고점을 좀 형성을 해주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뜻은 무엇이냐면 AI, 클라우드, 그리고 모바일, 전장 등 전방 산업의 수요가 지금 뭐가 됐다? 전방 산업이 지금 회복이 됐다. 회복이 됐고 지금 공급 조절이 좀 결합된 결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다. 그리고 특히나 이 D램, 여기 D램과 이 MCP의 폭발적인 회복세는 AI, 뭡니까? 이 회복세를 할 수 있었던 거는 AI와 스마트폰 업황의 개선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한편의 요 결과물이다 라고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법안, 그쵸? 첫 번째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법안이 이미 통과가 됐습니다. 반도체 시설 투자의 세액공제율이 10% 증가한 35%, 그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던 이 반도체 메모리, D램, MCP 월간 수출액 자체가 지금 뭐냐? 계속해서 고점을 찍어주고 있다. 증가를 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만 놓고 보더라도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뭡니까? 안 갈래야 안 갈 수가 없다. 주가 자체가 안 갈래야 안 갈 수가 없는 지금 현 시점에 놓여져 있다. 요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지금 구독과 좋아요가 너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좀 부탁드리고,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 금구에게 있어 정말 큰 힘이 되니까 한 번씩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